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일단 예, 새해 복 많이 안녕하세요. 받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진 작가님, 김 소장님도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인데요. 이게 단순 예. 도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어느 때와 달리 또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 추가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 횟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난 시기에 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패턴, 그 다음에 대단히 강한 수사학적 그런 위협도 가하고 있지만은, 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저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하. 예, 우리가 남북 관계의 지난 역사를 뒤돌아본다면, 긴장이 최고조다라고 할 때는, 남북 간의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나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예. 연평 해전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또 천안함 폭침과 같이 우리의 중요한 군사시설이 정말 파괴되는 것 같은 이럴 경우 우리가 좀 긴장의 최고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예.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나 미사일 발사를 보면, 뭐 미사일 발사도 북한 내부에서 쏘아서 북한 영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수사학적 위협은 우리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지만은 어쨌든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나오는 정도도 아니고 이래서 최고조는 아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런 예. 가운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탄두 10개 이상이 분리된 무기고를 시찰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소 15개에서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실제적인 잠재적인 위협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일촉즉발 가면은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전망하는 거 아닐까요? 예. 물론 우리가 지난 시기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핵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핵 위협 수위가 대단히 높아졌는데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 김정은의 최근 행보가 좀 너무 지나치게 수사학적 위협이 강하고 핵 위협 이런 걸 좀 너무 과시하려는 이러한 동향이 좀 강해서 미국으로부터 좀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가령 이하면 핵 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세계적으로 핵 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아하.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뭐 늘리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아니면 핵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장 현실을 보여준다든지 현실적으로 진짜 핵을 쓰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시적인 행동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할까요? 더구나 최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북한 김정은 집무실 앞 당 총사에까지 들여다가 이제 징정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는 그런 군사적 의미가 있다면 현지에다가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 배치하고 김정은이 나가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일부러 생산지로부터 평양시 안에 들여다가 당 업무를 보는 업무총사 앞에다가 놓고 보여주는 예. 이런 걸 제가 좀 보면요. 그 지난 시기에 보지 않던 그런 새로운 이런 그런 패턴이 저는 나가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왜 이렇게 김정은이가 지나치게 이런 과시적인 행동을 많이 할까? 저는 이 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초조한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예,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걸 자꾸 결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 김정은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핵 억제력 또 핵 선제 타격 능력 확보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대단히 과시해요. 예. 그러면서도 이번에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군 지도부를 대폭 물갈이합니다. 예. 군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했고 국방상, 총참모장, 사회안전상을 순환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지도, 지금 북한은 이번에 교체된 이 북한군 지도부가 언제 들어앉은 지도부냐? 바로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6개월 전에
서열을 갖춘 지도부인데 6개월도 안 돼서 다 교체했어요. 예. 그러면 일이 잘 된다면 왜 이렇게 전격 인사 교체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벌금 북한 내부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가 저렇게 수사학적으로 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전격 인사 교체하고 해임하는 걸 보면 뭔가 안 되고 있다. 무엇인가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학적이고 과시적인 행동을 계속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예. 지난해 11월에 그 둘째 딸 김주혜가 이번에 다시 등장했어요. 예. 11월에 깜짝 등장해가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과 손잡고 미사일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이제 공개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김주혜를 데리고 나오는 걸까요? 저는요, 이 딸을 계속 공개하고 있는 그 시점과 장소를 저는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보통, 아버지라고 하면 딸이 가보고 싶은 곳은 당연히 미래의 딸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어야 놀이터, 되는데 학교. 지금 오히려 미사일 발사장 정말 굉음이 울리고 진짜 괴물 같은 미사일이 올라가는 그런 장소에 딸을 데려간다든지 그렇죠. 미사일을 생산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에 딸을 데리고 간다는 건요. 이게 좀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북한 핵의 이 수명, 이 수명은 김정은 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 대에까지 이어지니 아하. 앞으로 영원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없다. 아하. 그러니 북한과 그 무슨 딜을 하려면 제발 핵 군축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좀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좀 보여주고 싶고. 김주혜의 딸에게까지도 이 핵미사일을 물려줄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을 보세요. 딸과 다정히 걸어가면서 미사일을 배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러 갈 거예요? 결국 그죠. 우리 집안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미사일이다.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눈 것처럼 지금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군요.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 지위 이거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하.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딸한테 우리 집안의 제일 귀중한 자산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아버지로서 어떻게 바꾼다는 거냐. 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듭 같은 미사일 장소로 자꾸 딸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열병식도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훈련장에서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차량들이 또 이렇게 계속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인가요? 그리고 또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앞둔 2월 8일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직까지 북한에서 김정은 생일 1월 8일을 예. 이렇게 열병식 하는 것 같은 국가적인 명절로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열병식 부대들이 미림 비행장에 모이고 있는 거는 저는 북한군 창건 75주년을 겨냥해서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2월 8일이 유력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럼 이 열병식이라는 이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 김정은은 이번에 지난 열병식 때와 이번에 열병식에서 달라진 무기가 뭐 있느냐 이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가령 우리가 초대형 방사포 30문을 자기 집무실 앞에서 전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현재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물론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이거 단거리 미사일이죠. 예. 이런 것도 이번에 성공했다라고 김여정이가 막말까지 하면서 그랬거든요. 예. 이런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나 미국을 향해서 지금 북한의 핵 전력과 미사일 수준은 나날이 향상되고 가고 있다라는 걸 열병식을 통해서 전시해서 좀 그런 압박감을 고조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최근에요. 북한 무인기가 이제 우리 영공을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군은 5대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5대 아니고 12대다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 의원님은 이러한 북한의 또 이 무인기를 통한 이를테면 드론과 같은 도발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았는데 예. 저는 이게 북한군의 심리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리전이다. 네, 북한은 심리전의 명수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면 가령 북한의 총참모부가 이번에
무인기 침투를 5대를 했느냐 아니면 12대를 했느냐 이걸 외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훈련 종합평가 자료를 우리가 획득했다. 저는 이런 중요한 문건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 자체가 과연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로 북한이 실제 침투시킨 것은 저는 5대가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이 무인기 관련돼서 이 무인기가 실질적으로 그 한국을 공격할 만한 공격 뭐 예를 들면 생화학탄이라든지 폭탄이라든지 이런 걸 싣고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번에 들어온 무인기는 대단히 작은 무인기예요. 정찰용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북한 열병식 때도 보았죠. 대단히 저 차량에 가지고 나오는 큰 무인기도 있어요. 예. 말하자면 폭탄 투하도 가능한 무인기.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이 무인기 개발은요. 이건 우리보다 좀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인기를 개발해가지고 군사적 용도를 쓸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북한은 벌써 중국으로부터 무인기를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전쟁에 쓸 수는 있겠지만 제 얘기는 지금 같은 평시에 도발의 형태로 이걸 사용해 볼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서요. 저는 그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네. 우리가 북한 무인기 5대가 들어왔다 갔지만 우리가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북한은 아마 우리 방공망이 어디에 이제 방공망 그 기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가 없는지 이번에 다 아마 테스트 했을 거예요. 취약한 부분도 파악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도 역시 또 북한의 무인기를 들여보냄으로써 북한의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또 다 취합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에 이 무인기를 통한 그런 정찰, 이런 상대방의 간을 보기 위한 이런 활동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북한 무인기의 특징은 조정형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태워가지고 동작시켰는데 밤에도 이제 저는 무인기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도. 그래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에 대한 또 지시도 강화했고 또 무엇보다 확전도 염두에 두겠다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유세 대응한 것이 비례 대응 전략입니다. 예. 북한에 한 것만큼 한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1년 동안 비례 대응을 하면서 북한군의 허점을 김정은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가령 이해하면 지금 북한 군부는요. 김정은한테 목이 날아날까 봐 북한의 전쟁 준비 시스템에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장성별이 김정은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에 북한 김정은이가 9월 달에 핵 법제화한 이후에 10월 달에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한미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비행기를 다 동원하고 잠수함도 핵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정부가 비례 대응한다며 하니까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비례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15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10여 년 동안 공중에서 훈련하던 북한 비행기가 150대가 한날 한시 뜨다나니까 작전상 조율이 안 돼서 기지로 돌아가거나 이런 위협한 점이 바로 드러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무인기를 들어보냈죠. 무인기 들어보냈는데 우리는 북한 무인기 들어왔을 때 이걸 알아보고 헬기도 뜨고 전투기도 뜨고 뭐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전혀 대응을 못했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 무인기가 마음대로 들어도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이 전혀 안 됐다는 걸 이번에 김정은이가 또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고체 연료 분야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이 우리 한국에 고체 연료 미사일 추진체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걸 풀어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난해부터 후발주자나 갔거든요. 북한은 고체 연료를 10년 전부터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은 12월 30일 날 우리가 딱 이걸 성공했다고 사단 분리까지 성공했다고 보면서 김정은을 완전히 화나게 만들어서 그날 다음날 김정은이 바로 인사조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면 우리가 평화를 관리하는 데서 물론 여러 가지 방도가 있지만은 대방의 전쟁 준비가 얼마나 미흡하고 북한군이 어떤 허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비례 대응하면서 자꾸 알려줘야 김정은도 자제해요. 예. 이게 그렇게 밑에 애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다 된 게 아니더구나. 근데 지난 한 해 동안에 비례 대응하면서 엄청 북한군의
허점이 드러나서 결국은 6개월 만에 북한 군부를 완전히 대폭 물갈이했거든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예, 또 그렇죠. 의원님 판단이신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예, 건강하십시오. 예,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